우선은 그 밑에 키워드 체크 한번 봐봐. 뭐 키워드 체크에 나와 있는 뭐 가사문학의 대표 작품을 신경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충신연주지사 이거 표시해야지. 충신연주지사. 그 다음에 인물양한 뭐 일편 단심 이런 것들이야 뭐 여인의 심정 뭐 주제랑 연관되고요. 태도. 계절의 흐름이라는 건 시상전개 방법과 관련이 있겠지, 그지? 그다음 다양한 표현 방법이니까 어떤 게 쓰이나를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래. 서정가사, 양반가사, 그 다음 전격가사. 그러니까 전격가사는 형식적인 측면이니까 한번 알아둬야 되겠다. 이제 뭐 양반가사라는 건 뭐 향유 계층, 창작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전격가사는 맨 마지막 구절이 3, 5, 4, 3 형태인데 우선 앞에 있는 요 세 글자가 맞으면 전격가사라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맨 뒤로 한번 넘어가 봐. 끝에. 그지? 여기 보시면 님이야 이렇게 나오죠. 날인 줄 모르셔도 내님 조차려 하노라 이렇게 나와서 맨 마지막이 세 글자 이렇게만 나와도 전격가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학교 선생님 만약에 3, 5, 4, 3이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쫓아가시면 돼요. 알겠지? 기본적으로는 앞에 세 글자만 맞아도 전격가사라고 한다라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전격가사라는 거는 시조에서 영향을 좀 받게 되지, 그지? 시조의 종장, 첫음보 요거의 영향을 받아서 요렇게 됐죠? 감탄사들이 이제 활용됐었던 시조의 종장의 첫음보가 영향을 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격, 서정적, 여성적, 연모적 요거 기억해 주면 돼. 요렇게 기억해서 요걸 어디다 연결시켜 주냐면 여기다 연결시켜 주면 돼요. 이렇게 충신연주지사. 충신연주지사는 유교의 충,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념이지, 관념, 충. 요 부분을 여기 나와 있는 여성적인 연모의 노래로 바꿔서 부르게 되면 그게 충신연주지사야. 여기 있는 충이라는 조건에, 그죠? 임금에 대한 충이라는 조건에 바로 여성적이고 연모 요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충신연주지사는 아무거나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요때는 남녀의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하자. 자, 그 다음 뭐 주정적이고 의지적이다. 요 의지적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는데 요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뒤에서 요걸 이제 적극적이라는 것과 소극적이라는 것 요것도 이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의지적이다라는 건 무조건 맞고, 됐죠? 소극과 적극도 이거 학교에 따라가셔야 돼. 소극과 적극도 학교에 쫓아서 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조는 뭐 갈래상의 특징이 이제 3, 4조 사음보 연속체다 뭐 이렇게 돼서 사음보로 돼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시조, 됐죠? 좀 알아두시고, 삼음보로 돼 있는 거 우리가 구별할 거 그게 민요죠. 민요는 삼음보도 있고 사음보도 있어요. 알겠죠? 삼음보도 있고 사음보도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뭐 제재나 주제, 그다음 의 지금 읽은 거 다 나와 있고, 그다음 후편격인 성민곡과 더불어 가사문학의 백미를 이룬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이제 뒤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봐주시냐면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삼인곡과 영향관계 있는 작품 이렇게 써 있지, 그지?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는데, 삼인곡, 송민곡 중에 이제 송민곡이 좀 더 뛰어나다라고 그래. 우리말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 뭐 대화 형식을 사용해서 여인의 심정도 잘 드러내고, 그래서 뭐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가끔 이제 요런 표현을 좀 쓴단 말이에요. 이소 여기다 우리 별표 쳐놓고, 삼인곡, 송민곡을 동방의 이소다. 동방의 이소다. 이렇게 해서 예찬하는 거야, 이거. 됐지? 구런이 지은, 구런이라고 한다면 옆에도 참고해 놓고요. 어복충혼이라고 씁시다. 어복충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죠? 충성스러운 혼인데 이 구런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충, 요걸로 대표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이소란 작품이 있는데 그 이소란 작품만큼 뛰어난 동쪽, 이제 동방의 작품, 우리나라의 작품이 바로 삼위인국 송민국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죠. 그죠? 이것도 한번 머릿속에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좀 이따 이건 다시 읽고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 그래서 뭐 후편격인 송민국과 더불어 가사문학의 백미를 이룬다. 아주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해석본은 나중에 본문하면서 해석할 거고, 자,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작가가 50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물러나 4년간 전남의 참평에 은거하며 생활하고 있을 때 지은 가사다. 솔루션 한번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삼위인국 송민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배 가사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유배. 이렇게 유배 가사. 유배 가사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로 잠깐만 넘어갈게. 바로 요 작품이야. 정가정. 요거랑 꼭 묶어서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 나중에 사설시조도 하나 나올 건데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와서 유배가사는 그 정가정곡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만원사 만분가 이런 것들도 있거든. 그것도 나중에 공부는 해야 돼. 여기서는 아마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정가정곡까지는 같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 그지? 자, 그 다음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노래한 바로 충신연주지사.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을 노래한 충신연주지사. 자, 왕에 대한 자신의 충정을 하소연할 목적으로 지어졌으나 왕과 자신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이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로, 동그라미 땅 쳐주시고요. 여자. 이렇게 화자를 여자로 설정한 이유, 이런 것들 잘 알아야지. 됐죠? 자신의 심정을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고요. 공감의 유도도 유리하겠지. 임금을 임으로 설정했다. 이것도 한번 별표 쳐주시고, 임금을 임으로 설정했다. 이 부분에 별표를 친 이유는 이 부분이 나중에 시조랑 연결시켜서 많이 나와. 님의 성격이 이질적인 거. 이렇게. 됐지? 그래서 보통 요 단종과 관련된 시 있어. 알겠지? 그런 시들이 임하면 단종 뭐 이런 식으로 묶여. 됐죠? 그래서 밑줄 땅 쳐놓고 구별하는 건데, 그래서 이때는 선택지에 작가 이름을 좀 뺀다. 알겠니? 뭐 성삼문이나 뭐 박팽년 이런 인물이 등장한다면 임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임금이 되겠고, 황진이 그러면 뭐 사랑하는 임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걸 좀 빼는 경우 있다.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고, 임으로 설정된 거, 요 문제 유형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요 작품은 또 특이하게 사계절의 풍경과 함께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이거 좀 알아줘요.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사계절의 풍경과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를 좀 높이기 위해 고려가요 중에 동동이라는 게 있어요. 대지 동동이라는 것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노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감을 연결시켜 갖고 같이 이제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동동 같은 경우는 보기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시간이 된다면 한번 훑어보는 것도 괜찮지. 그지? 깊게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 여성적 어조로 임금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애절하게 드러냈으며 다양한 표현 방법 뒤에 가서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 요거 우리말 됐죠?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 한자가 있다라는 걸 조금 빼시더라도, 그죠? 그때 당시에 비교한다면, 그죠? 옛날에 한자로 지어졌던 것들이 좀 많은 거에 비하면 한자가 좀 적죠? 그래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 됐지? 그래서 나중에 참고해놓고. 도산 12곡 8. 요것도 이제 같이 한번 기억을 해놓는데, 도산 12곡이라는 작품, 그죠? 썼는데 거기에 도산 12곡 발이라고 그래서 요걸 쓰게 된 어떤 목적 같은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때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알겠지? 그런 시를 좀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말 표현이 사용되는 뭐 이런 면모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말 사용을 해서 어떤 의도를 드러내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니까, 여기서는 뭐 같은 의도는 아니야. 도산 12곡 같은 경우는 노래를 불려서 이제 뭐 유교적인 그런 어떤 주작, 이런 성리학의 관념이 백성들에게까지 퍼지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의 교훈적이었다면, 여기는 그냥 표현 효과를 살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이때 이제 뭐 우리말이라는 걸 쓸 때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여염의 말이라든지
또는 여항의 말,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염이라든지 여항이라는 말이 보통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서민들이 사는 장소겠죠. 그래서 서민들의 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걸 이제 우리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자가 아니라 우리말이다. 자, 그래서 잘 살린 절면 언어구사로 가사문학의 대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됐지?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거. 이렇게 대표 작품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가사문학의 효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춘곡을 배웠다면 이거 상춘곡이 가사문학의 효시니까 이 3인곡은 틀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지? 안 배웠다 그러면 또 이때 효시라는 말을 또 몰라서 놓치기도 한다. 그래서 효시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야, 시작. 됐죠? 여기서는 대표 작품이다. 아주 잘 표현했다. 뭐 이런 문학적인 특성도 아주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작품연구소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본사, 춘원 또는 추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하원 또는 하사라고 하고, 추원, 그 다음 동원에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지. 시간의 흐름. 그래서 이제 춘원, 하원, 추원, 동원마다 자연물이 존재해. 그지? 그 자연물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 밑으로 나오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객관적 상관물. 요것도 기억해 줘야지. 객관적 상관물. 요런 표현들이 잘 안 돼 있으면 정리를 좀 잘 해 두셔야 되고요. 오른쪽 밑으로 넘어가면 그 연결돼 있는 거 있지. 이제 맷버들. 됐죠? 맷버들 요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됐죠? 화자의 정서를 심정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낸다. 됐죠? 네. 객관적 상관물 안에 이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입이 있고, 그 다음 대조가 있지, 그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뭐 투영이라든지 의탁 이런 말까지 쓰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전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기능과 역할까지도 이야기를 좀 하겠죠. 됐죠? 화자의 정서를 맷버들을 꺾어서 님에게 보내서, 됐지? 나라고. 새니꿈 나면 나라고도 여겨주세요. 몇 때는 이제 맷버들이 누가 되는 거야? 화자가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화자의 분신 뭐 이렇게 될 거야. 화자의 분신. 자, 그래서 그런 소재들을 요것들과 연결시켜주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뭔 작품 기억하라고 그랬지? 그렇지, 요거 기억해주고. 됐지? 뭐 단순히 정서를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뭐 황진이의 시조라든지 뭐 가실이 뭐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도 괜찮기는 한데, 표현 방식과 자연물과 연결시킬 때는 동동으로 와야 돼. 됐죠? 자, 다음 위로 올라오면, 자, 그래서 뭐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이별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 이제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적각 모티프와 관련해서 화자를 선녀처럼 표현하는 구절들이 또 나온다. 알았지? 그 다음에 하원, 추원, 동원 이거 뒤에 본문 들어가서 이야기 또 합시다. 그 다음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고 싶은 충정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뭐 객관적 상관물 쭉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 여성 화자를 설정한 이유 아까도 잠깐 얘기는 했었지, 그죠? 임금을 향한 요거죠. 절실한 마음을 여성의 목소리로 표현했다. 그래서 애절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노래했다.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애정관계는 일반적이다. 그래서 독자의 공감대를 얻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한 형태죠. 임금과 신하보다는 남녀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들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여기 보면 여성적으로 우리 문학에서 일종의 관습적인 표현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인국과 영향관계. 요게 이제 첫 번째 문단은 아까 잠깐 읽어줬는데 두 번째 문단에 요런 단어도 좀 알아두시죠. 연가풍이다. 연가풍의 대표적인 작품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이미침묵 같은 경우도 연가풍이야. 사랑하는 노래. 됐죠? 연가라는 게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유행을 좀 많이 했었던 노래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용어 자체를 뭐 논란이 있긴 한데, 연가풍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연가풍의 노래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여성화자를 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전통성이라고 그랬었어. 알겠지? 그래서 전형적인 여성화자가 등장하는 걸 전통적인 면모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여성, 남성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조금 지양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전통적인 맥을 같이 하는 작품들이 고려가요, 가시리, 동동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부지아님에 대한 자기 희생적 사랑이 나타난다. 또한 충신연주산 주제의 면에 볼 때는 고려가요는 바로 정과정 맥을 같이 한다. 자, 그 다음 뭐 송강가사의 문학적 우수성, 뭐 이거는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양한 표현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라는 걸 좀 봐주시면 비유, 미화, 점층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앞에 나와 있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뭐 그냥 반복적으로 제시한 것 뿐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심정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까지 등장시켰냐면 소재, 대체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기는 좀 기억해야 될 게 요 위에다가 계절감이라고 써놓자. 계절감. 이렇게. 이런 것들도 문제로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야. 그래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동풍, 됐죠? 그 다음에 녹음, 그 다음에 서리, 그 다음 기러기. 됐죠? 기러기가 이제 오는 거죠. 겨울이 되면, 가을 쪽이 되면 기러기가 오는 거고, 봄이 되면 기러기가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기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절감을 드러낸다라고 알아두시고, 당연히 밑에 같은 경우 건곤이 폐색할 백설 이렇게 나오겠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배경이 같은 것들을 뭐 연결하는 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시 같은 거 줘. 대체 시 같은 거 주면서 뭐 이와우 훗뿌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와우 훗뿌릴지 울며 잡고 이별하님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가작품과 여기 나와 있는 보기 작품을 그죠? 비교했을 때 이런 거겠죠? 가에 나와 있는 동풍과 요 이화는 그죠? 동일한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계절감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소재들 막 알고 있어야 돼. 됐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화가 백꽃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 체크 한번 잘 해주셔야 되겠지? 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어? 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풍이 있겠고 그 다음 지금 얘기한 이화 그 다음에 아지랑이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는 거죠. 꽃 피는 거 꽃이 피는 거 그 다음 꽃이 진다 요렇게 되면 요건 늦봄이야. 늦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의 흐름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됐죠? 이렇게 늦봄, 이게 시간의 흐름. 그 다음 두 번째, 여름 같은 경우에는 녹음. 여기 있는 아까 이제 꽃이 졌잖아. 그죠? 꽃이 지고 잎이 피는 거예요. 푸른 잎. 푸른 잎. 이런 식으로. 푸른 잎. 그다음 뭐 장마 같은 거 오는 거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도롱이. 비옷이에요, 비옷. 이런 것들. 녹음, 푸른잎, 도롱이 뭐 이런 것들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뭐 남풍이나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냥 참고로 봐두시고 세 번째는 설이 나오는 거 됐지? 그 다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러기 같은 거 이런 철새들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 요것도 잘 봐야 돼. 자, 보리가을 됐다는 보리가 익었다는 뜻이야. 보리가 익음 됐죠? 그래서 보리가 익었다 이게 비유거든요. 이 보리가을이라는 건 실제 가을이 아니야. 알았니까 요거는 늦봄, 초여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는 거지. 늦봄, 초여름.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당연히 눈이겠죠. 눈. 그죠? 뭐 북풍, 삭풍 뭐 이렇게 기억해 주는 거지.
이런 요소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눈이라는 개념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비유적인 표현들이 좀 나오기도 해요. 뭐 옥회, 은산 이런 식으로요. 예. 옥회, 은산인데 산이 은색이야. 은색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눈 덮인 산이라는 뜻이겠죠. 단풍 이런 것들은 쉬우니까 뺀 거야. 코스모스 이런 거, 가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한 번 정도 기억한다. 됐죠? 그 다음 추원과 동원에 나타난 화자 연군지정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임을 임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임을 대신하는 소재들이 나오지.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 하늘에 떠 있는 거. 동산의 달이나 북극의 별. 대체로서 임금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그 다음에 청강을 비현해 봉황루. 그 다음에 옥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교랑 연결되는 거. 도교.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작품 속에는 유교, 그 다음 도교, 불교 이게 다 등장하지. 특히 이제 뭐 옥황상제라든지 용왕 이런 것들 나오면 다 도교고, 대체 신선사상이니까 이런 게. 불교가 나오는 건 윤회사상. 됐죠? 그런 것들이 다 불교다. 이건 전생 나오고 환생하고 뭐 이런 거. 됐죠? 그래서 도교는 신선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용왕 이런 것들, 용궁. 대체 토끼전이 그래서 도교 사상이야. 됐니?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는 신하의 마음 바로 연군지정인데 여기서부터 하나 이거 네모칸 땅 쳐주자. 안위를 걱정한다. 이제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으면 안위를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 같은 거라 이런 걸 걱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때는 충이라는 개념보다는 됐지? 충이라는 개념보다는 안위를 걱정하는 거니까 걱정하는 마음 요게 좀 더 커야 돼. 그래서 작품 같은 거를 뭐 이제 겨울과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이때 그래서 좀 작품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정읍사 같은 작품이 딱 들어와야 돼. 정읍사. 정읍사는 뭐 충이나 이런 거랑 아예 관계가 없는 작품이야. 정읍사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남편의 안위 걱정. 무사기환을 기원하는. 무사하게 돌아오세요. 요 얘기지? 그걸 기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걱정인 거야. 됐지? 이 작품을 찾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화자의 분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유교 사상과 연결되는 부분이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화자는 서사와 본사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 임에 대한 걱정과 임에 곁에서 임을 다시 모시고 싶은 소망 등을 토로한 이후에 결사에 이르러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는 자 결연한 태도, 의지겠지. 결연한 태도. 의지. 즉 임을 향한 지극한 그리움 때문에 죽음을 매개하여 생전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전에 이루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게 적극적인 거냐 소극적인 거냐 라는 건 학교 기준을 따라가 주시면 좋아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의지는 무조건 맞다 라고 해주는 게 낫겠지. 그 다음 이 부분을 범나비 하고 그 다음 뒤에 가면 3위인공 나와. 3위인공. 여기 가면 달, 구준비 요거랑 이제 비교해서 어떤 게 좀 더 적극적이냐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요 두 개 비교하는 것도 좀 애매해. 뭐 범나비가 적극적이고 뭐 달, 구준비가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 두 개끼리는 비교가 가능하다. 알겠죠? 달이라는 건 조금 멀리 있는 거니까 얘는 소극적인 느낌이 드는 거고 구준비는 직접 몸에 닿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인 느낌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입장에서는 뭐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라고 보는데 범나비와 달과 구준비를 보는 입장은 또 조금씩 달라. 그래서 요렇게 그죠? 요렇게 상대적으로 그죠? 평가하는 것도 어쨌든 문제고 그다음 범나비 자체를 소극이냐 적극으로 보느냐 요것도 논란이 있는 거야. 됐지? 이건 학교 의견을 따라가는 게 좋다. 됐어?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정과정 정석 임금에 대한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거 뭐 요거 나와 있는데 맨 밑에 요 충신연주지사 여기 이제 첫 번째 3인곡과 관련 있는 거고 3인곡을 제외한다면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위에서 끝에
자, 임금에게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됐죠? 선처를 청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유배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노래야. 됐죠? 예, 그래서 이제 3인국 따진다면 이거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정가전곡 자체로 이해했죠? 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나와서 본문 한번 또 보고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자.